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뉴질랜드 전역은 비바람이 심한 날씨였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 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이 침수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정전이 되는 곳도 나왔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오세아니아 위클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처음으로 400만 달러를 들여서 배출가스가 전혀 없이 100% 전기로만 움직일 수 있는 페리를 뉴질랜드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길이 19m의 이 전기 페리는 앞으로 몇 달 후 건조에 들어가 내년 12월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기 페리는 이스트 바이 웨스트 웰링턴 하버가 발주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최초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페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스트 바이 웨스트 페리 측은 새로운 전기 페리는 2개의 전기 엔진을 장착하고 20노트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한 번 충전으로 3차례 왕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 페리는 기존의 디젤로 움직이는 페리와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평면 탄소 섬유 패널과 몰딩을 필요로 하는 하부 선체로 만들어집니다. 자연보호단체는 바닷가재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오클랜드 하우라키만과 베이 오브 플랜티 해역에서의 바닷가재 잡이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연보호단체인 포리스트 앤 버드는 하우라키만에서부터 베이 오브 플랜티 해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바닷가재 잡이를 금지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포리스트 앤 버드 측은 이 해역의 바닷가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만약 이 해역에서 바닷가재 잡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바닷가재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차 산업부는 이미 지난 4월 바닷가재를 잡을 수 있는 양을 416.5톤에서 그 절반 이하인 173톤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학교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은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크리스 힙킨슨 교육부 장관은 웰링턴 의회 회의 결과 빅토리아 대학 교직원들의 의견이 2가지로 나뉘었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반대가 심해 학교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재학생과 졸업생들로부터 교명 변경을 반대하는 45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이라는 교명은 웰링턴과 관련이 없는 이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웰링턴 대학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셰인 존스 지역경제개발부 장관과 크리스 파포이 방송통신부 장관은 뉴질랜드 전역 99.8%의 브로드밴드가 보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브로드밴드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시골적 2차 계획에 포함시켜 앞으로 4년 이내에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포이 방송통신부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의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서비스 지역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비즈니스에 충분히 이용하고 편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만여 가구의 시골적 브로드밴드와 365km의 국도 그리고 59군데의 관광지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스트 코스트, 호크스베이, 웨스트 코스트, 마나와투 지역도 100%에 가까운 시민들이 개선된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드론을 가장 많이 날리는 지역에 드론 식별 장치를 도입해 항공기에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민간항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항공에 드론 식별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주 영국의 겟윅 공항에서 있었던 드론 관련 문제로 72시간 동안 소동이 벌어진 후 나온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내년부터 드론 소유자에 대한 등록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무게 250g 이상 되는 오락용 드론은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내년에 안락사 법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명의 전문가 그룹이 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이었던 말콤 맥쿠스커가 의장을 맡아 법안 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조사 결과 만성 질병이나 신경퇴행성 말기 환자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는 자발적인 안락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호주의 로저 쿡 보건부 장관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시민들은 조사 결과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품질의 완화 치료제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자발적인 안락사를 위해서는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정부는 서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텔아비브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협의 후 나온 것으로 서예루살렘에 방위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둘러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 노여움을 표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 협정이 보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둘러 서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무역 협정은 완성된 상태라고 말하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로 팔레스타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의 싱가포르 방문이 자유무역과 함께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18년간 계속되어 오던 무역협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한 달간의 무비자 입국에서 3개월간 무비자 입국으로 바뀌게 되고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뉴질랜드 회사의 경우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뉴질랜드인들이 싱가포르에서 더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내년에는 과학, 교육, 예술 그리고 방위 분야에도 싱가포르와 더 발전된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리긴스 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던 당뇨병이 지금은 폴리네시안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어린이들은 유럽인 어린이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소아 내분비학자 벤 알버트 박사는 어린이에게는 드문 일이지만 지난 20년간 매년 3 내지 5%의 비율로 당뇨병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활 습관과 관련된 제2형 당뇨병과 자가 면역 관련 제1형 당뇨병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버트 박사는 당뇨병은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아트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아트센터의 1차 복구 계획이 끝나고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 11개 빌딩이 수리됐고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아트센터는 남반구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로 이를 현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아트센터 건물은 지난 2011년 대지진 이후 문을 닫았는데 그동안 최대 규모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이 동원돼 보강, 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리틀 정보부 장관은 중국의 개입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신보안기구는 중국 국영안보부와 오랫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정보를 훔쳐가는 기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초 알려졌는데 중국 국영보안기구는 뉴질랜드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이메일이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을 다른 조직에 공급하고 있어 전 세계 인터넷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통신보안기구는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가 다른 곳에 넘어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KTV가 제신다 아던 총리와 한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As you may know, the number of New Zealand Korea War veterans are decreasing every year dramatically. Yes. Do you have any idea for kee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cond or third generation of NZKVA members with Korean government or New Zealand government? Yes, I mean it's a good question. Primarily, we of course in the past embedded that recognition within the recognition of our wider returned servicemen. And there have been along the way some fairly unique elements of recognising that relationship and that service as well. For us, I think it has to be what we continue to teach the next generation and making sure we embed that as part of our history and our story and acknowledgement of that service, particularly while we're able to have that oral history continue to be shared by those who were directly engaged. I know I've certainly met veterans and always keen to hear their stories and their experience. Thank you. Thank you.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추가 발굴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내년 봄 발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회장인 릭 다운스 씨는 미북 정상회담 합의 사안인 유해 송환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운스 씨는 VOA 인터뷰를 통해 유해 송환 문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4번째 독립조항이라면서 후속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 4 bullet point on the agenda, which involves the return of remains, is a standalone aspect of the summit. The politics shouldn't be determining how the remains recovery goes. 다운스 회장은 연내 추가 유해 송환이 어렵게 되자 수십 년간 그랬듯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낙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북한 땅에는 1952년 참전한 뒤 실종된 다운스 회장의 아버지 등 5,300여 미군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현재 북한 측과 서신 등으로 내년 봄 유해 발굴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But I'm not optimistic at this stage because I think absent real progress on the security issues,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reassemble the special team they need to work with American soldiers. 북한은 유해 중 상당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지만 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is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holding those remains hostage to use for negotiations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 전문가들은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